중앙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찬 소란으로 시작됩니다.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부터 상인들의 발걸음이 골목을 채우고 트럭에서 내려지는 신선한 채소와 생선들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호객 소리와 흥정하는 목소리가 어우러져 시장만의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배추 정말 싱싱해요. 채소가게 앞에서 젊은 민수가 목청껏 외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엔 아직 어린 티가 남아있지만 가게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된 지 벌써 3년째죠. 바로 옆 생선가게에선 만식 아저씨가 얼음 위에 반짝이는 고등어를 정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자연스러워요.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도 어둠의 그림자는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지죠. 또 왔네. 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굽니다. 검은발이라 불리는 깡패 조직의 조직원들이었어요. 이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갔습니다. 깡패들의 우두머리 격인 창수가 민수의 채소 가게로 다가갔어요. 그의 뒤를 민구와 철호가 따르고 있습니다. 창수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채소를 만지작거렸죠. 이거 얼마야? 5,2,000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창수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채소값이 아니라는 걸 민수도 주변 상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죠. 수고비야. 다음 주에도 잘 부탁해. 창수가 봉투를 건네자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굴욕감과 분노를 창수는 즐기는 듯 했어요. 이런 광경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옥선이네 반찬가게 앞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던 여옥선이었죠. 50대 초반의 그녀는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반찬가게 아줌마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여옥선은 손을 멈추지 않고 김치를 버무리면서도 시장의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깡패들이 상인들을 괴롭히는 모습, 돈을 건네며 한숨 쉬는 민수의 모습, 그리고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참 답답한 세상이야. 여옥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 들춰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깡패들이 다른 가게들도 차례차례 돌며 돈을 걷어가는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순순히 돈을 건넸어요. 저항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옥선은 김치통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온하게 살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기엔 그녀의 성격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여옥선이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시장은 아침의 분주함과는 다른 한적한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상인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진열대를 정리하거나 잠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여옥선은 가게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물을 썰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수십 년간 반찬을 만들어 온 경험이 묻어나는 숙련된 동작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귀는 항상 주변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딱딱딱.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옥선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침에 봤던 그 깡패들이 서 있었습니다. 창수를 중심으로 민구, 철호 3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어서 오세요. 여옥선은 담담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들의 의도를 이미 꿰뚫고 있었어요. 창수는 거만하게 웃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각종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긴 통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가게 내부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장사 잘 되나 보네요, 아줌마. 이 동네에서 가게 하려면 규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무슨 규칙? 여옥선의 대답은 짧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창수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자릿세 말이에요.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모든 상인들이 내는 거죠. 아줌마만 예외일 순 없잖아요. 여옥선은 물을 썰던 손을 멈추고 창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함 대신 차분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어요. 돈 없어. 그냥 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당할 줄 몰랐던 창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순순히 돈을 냈는데 이 반찬 가게 아줌마는 뭔가 달랐어요. 아줌마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창수가 협박조로 말하며 가게 안의 반찬통들을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 나물통, 젓갈통을 차례로 만지면서 일부러 소리를 냈어요. 이런 좋은 반찬들이 바닥에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민구와 철호도 따라 나서며 여옥선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여옥선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여옥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순간 창수는 뭔가 섬뜩한 기분을 느꼈어요.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에게서 나올 수 없는 강렬한 압박감이었죠. 하지만 창수는 자신의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줌마가 끝까지 고집부리겠다? 창수가 주먹을 쥐며 위협했지만 여옥선은 여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를 털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창수가 갑자기 김치통을 집어 바닥에 엎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이 바닥으로 향하기도 전에 여옥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아! 창수가 비명을 지르며 김치통을 놓쳤습니다. 여옥선이 그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소나기에는 예상 외의 강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내 가게에서 장난치지 마. 여옥선이 차분하게 말하며 창수의 손목을 놓아줬습니다. 창수는 손목을 부비며 뒤로 물러섰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민구와 철호도 당황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뭔가 이상한데? 부하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창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함부로 덤비지는 못했어요.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내일까지 돈 준비 안 하면 이 가게 못 열어. 창수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몇몇 상인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옥선은 바닥에 떨어진 김치 몇 개를 주워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녀가 작게 중얼거린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깡패들이 떠난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옥선은 문을 잠그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더 이상 손님을 받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가게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뒷방은 여옥선만의 개인적인 공간이었어요. 작은 침대와 낡은 옷장, 그리고 오래된 나무 책상이 전부인 소박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그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여옥선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발 상자였는데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녀에겐 매우 소중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의 여옥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살 초반의 젊은 여옥선이 가죽 재킷을 입고 대형 오토바이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거칠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차분하고 온화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사진 뒤편에는 들개파 행동대장 여옥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 옛날이야. 여옥선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들개파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였고 그녀는 그 조직의 행동대장이었거든요. 사진 아래에는 낡은 팔찌와 반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여옥선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치자 해산식 통지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15년 전 들개파는 내부 갈등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여옥선도 그때 조직 생활에 발을 뗀 거였어요. 그 후로 그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녀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녀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옥선은 팔을 걷어 올렸어요. 그러자 오른쪽 팔뚝에 새겨진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개 한 마리가 달을 향해 울부짖는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들개파의 상징이었죠. 문신을 보며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정말 무서운 존재였어요. 싸움 실력은 조직 내에서도 최고였고 냉정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늘 긴장하며 살아야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해산됐을 때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던 거죠. 똑똑똑. 누군가 뒷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옥선은 재빨리 상자를 정리하고 팔소매를 내렸어요. 옥선아, 괜찮아? 문 밖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 순자 할머니였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가게를 지키는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여옥선이 문을 열자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호떡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까 그 깡패들 때문에 걱정돼서 왔어. 괜찮지? 네, 할머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옥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쉽게 안심하지 못했어요. 시장에서 오래 살아온 경험으로 이런 일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보통이 아니야. 조심해야 해. 알겠어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여옥선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돌아간 후 여옥선은 다시 상자를 꺼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당당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네. 그녀의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했어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과거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옥선은 상자를 다시 옷장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 그 깡패들이 다시 온다면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에는 어제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여옥선과 깡패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문이 퍼진 거였죠. 여옥선은 언제나처럼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옥선이 고개를 돌려보니 어제보다 훨씬 많은 수의 깡패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창수를 중심으로 총 5명이었죠. 새로 나타난 2명은 어제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정리하자고. 창수가 부하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앞장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제 당한 굴욕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채소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며 안으로 숨었고 만식 아저씨도 생선 가게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깡패들이 옥선인의 반찬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옥선은 여전히 침착하게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줌마, 어제 말 기억하죠? 창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번엔 부하들도 모두 따라 들어와 여옥선을 에워쌌습니다. 내일까지 돈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됐나요? 여옥선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5명이나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작은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없다고 했잖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겠네요. 창수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는 칼끝으로 김치통을 긁으며 위협했습니다. 이런 좋은 반찬들이 엉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줌마도 원하지 않을 텐데. 다른 깡패들도 각자 몽둥이나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상인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마지막 경고야. 나가. 여옥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의 강도는 어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만 창수는 이번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끝까지 고집부리면 어쩔 수 없죠. 창수가 신호를 보내자 민구가 여옥선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여옥선에게 닿기도 전에 상황은 급변했어요. 여옥선이 순식간에 몸을 돌리며 민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해 뒤로 비틀었어요. 아! 민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옥선의 소나기에는 상상 이상의 강한 힘이 실려 있었거든요. 뭐야? 다른 깡패들이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여옥선의 움직임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어요. 철호가 몽둥이를 휘두르자 그녀는 몸을 낮춰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철호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이
여옥선은 재빠르게 일어나 창수의 손목을 잡았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이럴 수가. 창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여옥선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나머지 두 깡패가 양쪽에서 덤벼들자 그녀는 중심을 낮춘 채 좌우로 팔을 뻗어둘 다 제압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5명의 깡패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옥선은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고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게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가 보여준 놀라운 실력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박이다. 아줌마가 저런 실력이 있었다니. 우와, 완전 멋있어. 상인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깡패들에게 당하기만 했던 그들에게는 통쾌한 광경이었습니다. 창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일어나 뒷걸음질 쳤어요. 이 아줌마가 뭐야? 다시는 내 가게에 얼씬거리지 마. 여옥선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창수와 부하들은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옥선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일 거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실력 때문에 더 큰 보복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몰려와 여옥선을 둘러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줌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여옥선은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옛날에 조금 배웠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상인들의 눈에는 그녀가 더 이상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가 아니라는 게 분명했어요. 깡패들이 도망친 후 시장은 전에 없던 활기로 들끓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여옥선의 가게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멋있었어요. 민수가 가장 먼저 다가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은 동경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깡패들에게 굴욕을 당하며 살았던 그에게는 여옥선의 모습이 영웅처럼 보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완전 대박이었어요. 만식 아저씨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20년 넘게 시장에 있었는데 이런 통쾌한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비롯해 다른 상인들도 여옥선을 둘러싸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괜찮을까요? 저놈들이 더 많이 데려와서 보복하면 어떡하죠? 채소가게 옆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영수 아저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걱정은 다른 상인들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검은발 조직이 그냥 넘어갈 리 없을 텐데.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상인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옥선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상인들을 둘러봤어요.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여옥선의 말에 상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시장 지키려면 다 같이 나서야 해.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민수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아줌마 편이에요.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나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저놈들한테 당할 수는 없어요. 만식 아저씨도 주먹을 불끈 쥐며 동조했어요. 하지만 다른 상인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영수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해. 여옥선의 말에 모든 상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깨달았거든요. 간단한 방어 기술 정도는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시장 골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옥선은 시장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구조, 그리고 상인들만 아는 지름길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였죠. 여기 골목 바닥에 기름을 발라놓으면 미끄러워져요. 그리고 저기 위에서 그물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녀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자 상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점점 현실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정말 신기해요. 여옥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상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실을 털어놓는 게 필요했습니다. 옛날에 좀 거친 일을 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고 그때 배운 걸로 우리 시장을 지키고 싶어. 상인들은 여옥선의 말에서 깊은 진정성을 느꼈어요.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은 시장의 일원으로서 모두를 지키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여옥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옥선아, 고마워. 우리가 도울게. 하나둘씩 상인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영수 아저씨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어차피 계속 당할 바에야 한번 제대로 맞서보자. 여옥선은 상인들을 골목 안쪽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간단한 방어 동작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본기부터 해볼게. 상대가 주먹을 날리면 이렇게 맞고. 그녀의 설명은 쉽고 명확했어요. 복잡한 기술보다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민수와 만식 아저씨가 가장 열심히 따라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싸우려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팀이니까 서로 도와가며 하는 거야. 여옥선의 말에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보자. 저놈들이 다시 오면 우리가 준비됐다는 걸 보여주자. 상인들의 얼굴에 결의가 서렸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살았던 분노와 좌절이 이제 반격의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옥선은 상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시장에서 벌어진 굴욕적인 패배 소식은 검은발 조직의 아지트까지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시내 외곽에 위치한 낡은 건물 지하실이 그들의 본거지였어요. 창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두목 재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훈은 4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싸움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고 차가운 눈빛에서는 잔인함이 묻어났습니다. 검은발 조직을 10년 넘게 이끌어온 그에게 이런 보고를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5명이 반찬 가게 아줌마 한 명한테 털렸다는 얘기냐? 재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창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그 아줌마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이 아니라고? 재훈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거대한 체격이 창수를 압도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옥선의 놀라운 격투 실력과 그녀가 보여준 차분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재훈은 창수의 말을 듣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부하 중 하나인 용식에게 지시했습니다. 용식아, 그 반찬 가게 아줌마 신상 좀 알아봐. 특히 과거 경력 말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용식이 자리를 떠난 후 재우는 다시 창수를 쳐다봤어요. 일단 너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아지트 청소나 해. 이런 창피한 일 또 벌이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둬. 죄송합니다, 형님. 1시간 후 용식이 돌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여러 문서와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대박인데요. 그 아줌마가 여옥선이에요. 여옥선? 재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이름은 이 지역 조직가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존재였거든요. 들개파의 행동대장이었던 그 여옥선 말이야? 맞습니다. 15년 전 들개파가 해산될 때까지 활동했던 그 여자가 확실해요. 용식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젊은 시절 여옥선의 사진과 함께 들개파 최강의 여전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재훈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눈매는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이거 재미있어지겠네. 재훈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들개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신참이었을 때 들개파는 이 지역 최고의 조직이었거든요. 들개파의 전설이 이렇게 초라하게 반찬가게나 하고 있다니. 재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흥미로운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용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훈은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 여자도 예외는 없어. 그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평상시보다 2배 많은 인원이 아지트에 모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중앙시장을 급습한다. 이번엔 확실히 정리해. 재훈이 칠판에 시장 지도를 그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 정문으로는 창수팀이 들어가고 뒷골목으로는 민구팀이 진입한다. 나머지는 나와 함께 중앙광장으로 바로 간다. 부하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재훈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번엔 장난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기 준비는? 한 부하가 물었어요. 재훈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그리고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것도 있어. 그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부하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그 아줌마가 정말 그렇게 강한가요? 철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직접 당해본 그로서는 여옥선의 실력이 무서웠거든요. 아무리 강해도 혼자야. 우리는 15명이고 재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이제는 아줌마가 된 늙은 여자잖아. 예전 같을 리 없어.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훈이 음험하게 웃으며 계속했어요. 이번엔 시장 상인들까지 혼내줄 거야. 감히 우리한테 맞서려고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아지트 안은 험악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부하들은 내일 있을 급습을 위해 무기를 점검하고 계획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재훈은 여옥선의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개파의 전설. 내가 직접 무너뜨려주지. 그의 눈에는 잔인한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중앙시장에는 전쟁이 벌어질 거였어요. 한편 시장에서는 여옥선과 상인들이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검은발 조직이 이렇게 대규모로 출동할 계획인지는 모르고 있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시장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중앙시장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적은 곧
깨어질 운명이었어요. 여옥선은 이미 가게에서 깨어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상인들과 함께 준비한 여러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모든 준비 완료. 여옥선이 작게 중얼거리며 시장 골목을 둘러봤어요. 골목 곳곳에는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된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기름이 발라진 구간, 위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물, 그리고 좁은 통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까지 말이죠. 상인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채소가게 뒤편에, 만식 아저씨는 생선가게 옆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나이든 상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어요. 오전 6시 시장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훈이 이끄는 검은발 조직원들이 나타났어요. 총 15명의 깡패들이 무기를 들고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기습이 핵심이야. 재훈이 부하들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는 여옥선이 이미 그들의 접근을 알아차렸다는 걸 몰랐습니다. 창수팀이 정문으로, 민구팀이 뒷골목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직접 중앙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준비된 함정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창수가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부하들도 연쇄적으로 넘어지며 뒤엉켰어요. 뭐야, 이거. 뒷골목으로 진입하던 민구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에서 떨어진 그물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재훈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갈았어요.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가 소리치자 여옥선이 중앙광장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환영해요. 여옥선. 재훈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옥선은 놀라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군요. 누구세요? 검은발 두목 재훈이야. 들개파의 전설을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이네. 재훈의 말에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여옥선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들개파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냥 반찬가게 아줌마죠. 그런 아줌마가 내 부하들을 털었다고? 재훈이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었어요. 다른 부하들도 함정에서 빠져나와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나타났어요. 민수가 삽을 들고 만식 아저씨가 생선 칼을 들고 여옥선 옆에 섰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각자 도구를 들고 나타났죠.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 여옥선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재훈은 상인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싸움에 끼어? 웃기는군. 장사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외쳤어요. 다른 상인들도 결의에 찬 표정으로 깡패들을 마주봤습니다. 재훈이 신호를 보내자 깡패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옥선에게 배운 대로 서로 등을 맞대고 협력하며 방어했죠. 여옥선은 재훈과 정면으로 맞섰어요. 재훈의 야구방망이가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지만 그녀는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예전 실력이 그대로네. 재훈이 감탄하며 계속 공격했어요. 하지만 여옥선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민첩했습니다. 들개파의 전설이 이렇게 초라하게 사나? 재훈이 조롱하며 말했지만 여옥선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약한 놈들 깔보는 건 똑같네요. 그녀가 반격하며 재훈의 팔을 잡았어요. 순간적으로 힘을 가해 그의 야구방망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상인들도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민수는 삽으로 깡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만식 아저씨는 생선 칼로 위협하며 깡패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창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자신들이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옥선과 재훈의 대결은 치열했어요. 하지만 점점 여옥선이 우세해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움직임이 거칠고 예측 가능한 반면 여옥선은 정교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끝이야. 여옥선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재훈이 바닥에 쓰러지자 나머지 깡패들도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다. 깡패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이를 갈며 일어났습니다. 이번은 운이 좋았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그가 부하들과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이미 시장 출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결국 재훈과 깡패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여옥선과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평화를 되찾은 거였습니다. 경찰들이 마지막 깡패까지 연행해 간 후 중앙시장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인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끝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말 끝난 건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삽이 쥐어져 있었어요. 여옥선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 순간 상인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습니다. 만세. 드디어 자유다. 아줌마 최고. 상인들이 여옥선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만식 아저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닦고 있었고 순자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서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아침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이던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아줌마, 진짜 대단해요. 민수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완전 영화 같았어요. 다른 상인들도 여옥선을 둘러싸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옥선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별거 아니야.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래도 아줌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만식 아저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는 평소의 활기가 되돌아왔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싸움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제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상인들이 여옥선의 가게로 음식을 가져왔어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아줌마, 이거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민수가 신선한 채소를 가져왔고 만식 아저씨는 최고급 생선을 선물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직접 만든 떡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여옥선이 사양했지만 상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줌마 덕분에 우리가 살았는걸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영수 아저씨도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여옥선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가 여옥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줌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 왜 이렇게 조용히 사셨어요? 그런 대단한 실력이 있으시면서. 민수의 질문에 다른 상인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모두가 궁금해하던 부분이었거든요. 여옥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시끄러운 삶은 이제 지쳤어. 젊을 때는 강한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평범한 게 더 소중하더라고. 그녀가 시장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어요. 근데 시장이 내 집이야. 집은 지켜야지. 상인들은 여옥선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에게 시장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아줌마 앞으로도 계속 우리랑 같이 있을 거죠?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여옥선이 떠날까봐 불안했거든요. 당연하죠. 여기가 제 집인데 어디 가겠어요? 여옥선의 대답에 상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가 질 무렵 시장은 완전히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할머니들이 장을 보러 나왔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도 예전보다 더 밝고 활기차게 들렸습니다. 여옥선은 가게 앞에서 반찬을 정리하며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봤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만족감이 올라왔습니다. 옥선아, 순자 할머니가 떡볶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고생했어. 이거 먹어. 고마워요, 할머니. 여옥선이 떡볶이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그녀는 진짜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장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의 불안한 정적과는 달랐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정적이었죠. 여옥선은 가게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래된 상자를 꺼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으며 여옥선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이제는 진짜 평범한 반찬가게 아줌마로 살아갈 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옥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중앙시장에는 다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지켜낸 여옥선이 있었죠.